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대학 졸업 후 첫 창업에서 완전히 망했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실패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실패 없는 인생을 만드는 비밀인데요. 이건 실패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경험을 성장의 디딤돌로 만드는 마인드셋에 관한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의 92%가 첫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재정의하고 싶어요. 실패는 내가 시도한 방법이 이번엔 맞지 않았다는 귀중한 정보라고요. 이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패 없는 인생의 첫 번째 비밀은 결과가 아닌 방향에 집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비행기는 전체 비행 시간의 90% 이상을 항로에서 벗어난 상태로 날아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바로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직선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방향을 재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 경험을 통해 픽사를 만들고 결국 더 강한 리더로 애플에 돌아왔잖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공무원 시험에 3번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3번이나 실패했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매번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첫 번째는 암기 위주였다가 두 번째는 이해 중심으로 세 번째는 실전 문제 풀이에 집중했죠. 결국 네 번째의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실패가 아니라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패를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지만 데이터로 받아들이면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고 해보죠. 대부분 난 의지력이 약해 난 안 되라고 자책하죠. 그런데 잠깐 이걸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왜 포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다. 그럼 극단적인 식단이 문제였네요. 운동이 너무 힘들었다. 그럼 강도를 낮춰야겠죠. 혼자 하기 외로웠다. 그럼 운동 파트너를 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 다음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 넘게 실패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자가 1000번이나 실패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자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대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거죠. 이 마인드셋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른 실패라는 문화가 있어요. 일부러 빨리 실패해서 빨리 배우자는 거예요. 구글의 엑스랩에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오히려 축하 파티를 연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의미니까요. 자, 이제 실패 없는 인생 설계의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세요. 사실 계획의 70%만 준비되어도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행하면서 수정할 거니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되돌릴 수 있는 결정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구분한대요. 대부분의 결정은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 이런 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게임 채널로 시작했다가 요리 채널로 바꿨다가 지금은 자기계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만약 처음부터 완벽한 채널 컨셉을 찾으려고 했다면 아직도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유연한 계획의 핵심은 피벗 능력이에요. 농구에서 한 발을 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핵심 목표는 유지하되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인스타그램도 원래는 위치 기반 체크인 앱이었는데 사진 공유 기능이 인기를 끌자 완전히 방향을 바꿨잖아요. 이제 정말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 5가지입니다. 첫째, 실패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오늘 잘 안 된 일 하나와 그 이유,
그리고 내일 시도할 개선 방법을 적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엄청난 성장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둘째, 작은 실험을 자주 하세요. 큰 도전 하나보다 작은 도전 10개가 낫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하고 싶다면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주말에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세요. 실패해도 타격이 적고 성공하면 확대하면 되니까요. 셋째, 멘토를 찾으세요.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어떤 실패가 있을지 알고 있어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 불필요한 실패는 피하고 꼭 필요한 실패만 경험할 수 있죠. 넷째, 실패 친구를 만드세요. 같이 도전하고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실패가 덜 무섭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페일콘이라는 실패 공유 컨퍼런스도 있대요. 서로의 실패를 나누며 배우는 거죠. 다섯째, 플랜 B를 항상 준비하세요. 이건 포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시도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말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 아시나요?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아직의 문제로 봅니다. 난 수학을 못해가 아니라 난 아직 수학을 잘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대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한 번 실패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 못했어요. 첫 프레젠테이션 때는 너무 떨어서 준비한 내용의 반도 못 말했죠. 그때 상사가 해준 말이 기억나요. 잘했어. 다음엔 반 이상 말하면 되겠네. 이 한마디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연습으로 봤어요. 매번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했죠. 10번째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고 지금은 수백 명 앞에서도 편하게 강연을 해요. 만약 첫 실패에서 난 발표 체질이 아니야 라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은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과 전략, 그리고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이에게 똑똑한 애보다 열심히 노력했네라고 칭찬하는 게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패 없는 인생의 마지막 비밀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복싱에서도 챔피언과 일반 선수의 차이는 펀치를 안 맞는 게 아니라 맞고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미 찾기예요.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견딜 수 있어요. 실패했을 때 이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 경험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성공 축적이에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마라톤도 42.195km를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1km씩 42번 뛰는 거잖아요. 셋째, 자기 연민을 가지세요. 실패했을 때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가 실패했을 때 해줄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넷째, 루틴 만들기예요.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하는 행동을 정해두세요. 저는 큰 실패를 경험하면 무조건 운동을 가요. 땀을 흘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날려버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죠. 어떤 분은 일기를 쓰고 어떤 분은 명상을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지원 시스템 구축이에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정해두세요. 가족, 친구, 멘토, 상담사 등 다양한 층위의 지원군이 있으면 어떤 실패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실패 재정의를 시작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두 번째, 방향성 점검을 매주 하세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 작은 도전을 매달 하나씩 시작하세요. 새로운 요리, 새로운 운동, 새로운 기술 뭐든 좋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의외의 성공을 경험할 거예요. 네 번째, 성장 일기를 쓰세요. 오늘 배운 것, 개선할 점, 내일 시도할 것을 매일 기록하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실패 친구를 만드세요. 같이 도전하고 실패를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패 없는 인생은 실패를 안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인생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빨리 실패해서 빨리 배우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옛말 아시죠?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실패는 성공의 GPS라고. 실패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돈이 아닌 시간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